이번 1학기 말 어떻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왔고 그리고 2학기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에서 경기여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현소영 강사입니다. 오늘 순서는 기말고사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예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안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문제 수는 좀 비슷했습니다만 문제 유형에서의 변화가 좀 뚜렷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23개 문항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서답형이 하나가 줄어서 이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범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부교재 부분에서 중간고사 때는 동일하게 3개의 과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짝수 문항과 홀수 문항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짝수 문항은 알아서 공부하고 홀수 문항은 수업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이게 너무 양만 많아진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홀수에 짝수는 3개 문항만 더 추가해서 진행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나올 부분만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가량의 15지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린트는 동일하게 영어 뉴스 1부터 7까지 들어갔고 중간고사에 비해서 하나 정도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과 범위별로 비교를 해드리면 영역은 압도적으로 독해가 많이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대부분 뭐 이제 비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고기 때문에 진성과 숙명이랑 많이 비교가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경기여고는 독해의 지문에서 변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독해 영역에서 조금 특이한 추론에 관련된 문항들이 좀 눈에 띄게 많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추론이라고 하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빈칸 추론 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와는 달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글을 이해했는지를 앞쪽에 있는 개념들과 유기적으로 이해를 했는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시까지 말할 수 있는지 되게 좀 특이한 문항들이 이번에는 좀 대거 나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점은 67.1점을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범위별로 봤을 때는 시험 범위에서 영어 뉴스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뉴스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나눠주는 고유한 프린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기에는 좀 소스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석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스스로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부교재와 교과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분석 결과 보여졌고 부교재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소스가 많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영어 뉴스를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과서는 총점 20.4점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24.2%를 차지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난이도나 양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번에 경기여고의 독해 문항에서 추론 부분들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요. 이건 이제 교과서고 교과서 2개 문항을 좀 보시게 되면 크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에서 이 글쓴이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나는 건설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데 라는 말을 과연 그러면 전문가들은 참여할 수 없는 봉사활동이었는가? 뭐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읽으면서 그런 행간의 차이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도 주인공이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게 초반에 주인공이 살던 boring life에서 완전히 본인이 상상만 하던 사람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주인공이 그래서 뭘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가 다양하진 않은데 뒤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다르게 처리하며 어떤 게 답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단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기들을 매칭시켰을 때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고를 수 있겠느냐 라는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게 교과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이제 서답형에 가서 좀 특이한 문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문맥상 의미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우리말로 써봐라. 이거는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한번 예시를 얘기해 보겠어?
라는 부분이고요. 채점 기준표에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시라고 하면 정답 처리를 하겠음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쓴 답 자체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답 처리가 되거나 오답 처리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쳐드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조직에서 나쁜 뉴스를 올렸을 때 그 부분이 조금씩 경감된다라는 그 맥락에 맞춰서 조직 안에서 그러면 의사 표현, 의사 전달 자체를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계급이 좀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올릴 때 완화가 될 만한 그런 예시들을 썼다라고 하면 정답 처리가 됐을 텐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직의 문화라든지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뒤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길어진 지문이 보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 뉴스입니다. 영어 뉴스는 통상적으로 A4 용지로 봤을 때 앞뒤로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7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갔었고 이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밑줄 그어진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괜찮습니다. A번에 나와 있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인종차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건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던 거고 밑에 있는 건 이 글의 주인공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뭐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브리엄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짐 크로우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뉴스는 경기여고에서 항상 큰 지문과 그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개별적인 개념들을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각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각주 내용들까지 다 글 안에서 왜 이게 유기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이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까지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이 부분들 글에 밑줄 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제시되어 있는 그 글들을 보면 앞에 있는 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 이 부분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누가 왜 뭐 때문에 소송을 걸었고 그것이 글 전반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 따로, 각주 따로가 아니라 각주의 내용이 왜 이 지문 안에 제시가 되었는지 같이 융합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 지문 하나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각주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니? 라는 그 맥락 자체의 이해를 심도 깊게 물어보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학교에서는 지문을 바꾼다라는 그런 부담은 덜면서 아이들한테 변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장치로 활용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기사 안에서의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상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핵심적인 사건들, 이 인종차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이 글에 녹아서 너네가 잘 이해했냐 요걸 좀 점검했다. 그리고 인물은 당연히 뭐 오바마 대통령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루비라는 그 대표적인 그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상관관계, 누가 먼저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잘 따져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번 기말고사에 굉장히 잘 묻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휘 특성이 이제 독해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 뉴스라서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앞에를 제가 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분량이 나왔다라는 점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는 그냥 맥락으로만 추론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문제들도 경기여고에 출제가 됐지만 이번에 서답형 9번은요. 아예 이 큰 지문 안에서 하나만을 빈칸으로 쳐놓고 주어진 철자, 대신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변경 없이 본문에 있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봐. 거기까지는 암기해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추론한 근거가 뭐야? 역시 맥락적으로 네가 잘 이해를 해서 쓴 건지를 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요. 바로 이 부분, 이 필자는 아니고 이 필자가 인터뷰한 그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집을 냈는데 그 사진집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대신에 이런 사진들이 바로 이노센트함과 조이어스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요 부분을 이 인터뷰를 한 부분에서 따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줬다면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맥락을 좀 무시하거나 맥락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해석하는데 급급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좀 역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서술에서도 역시 이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내용에 맞춰서 얘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말로 비춰지는지 이해했니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nternal creative choices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은 실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impressionist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의 특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당시 막 산업혁명 때문에 뿌얘지는 하늘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색채는 정말로 임프레셔니스트들의 선택적인 희뿌연한 그런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뿌연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 환경의 영향인지를 판단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양쪽의 입장을 대립시킨 글이었습니다. 그럼 external stimul이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air pollution이라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internal creative choices라는 건 이 사람들의 예술성,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었던 문제죠. 요거는 제가 6월 18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규 수업으로는 마지막 진행을 했었던 그때 당시에 마지막 리뷰 테스트로 한번 점검을 했었던 문항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돼서 크게 어렵지 않게는 풀어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점 자체가 아무래도 서술이기 때문에 4점 정도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잡아서 점수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명사 변환 요것과 맥락 안에서의 이해가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험이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경기여고의 독해에서 그리고 서술에서 그리고 어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KNS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독해에 있어서 그 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함축적인 의미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명사 변환 왜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수업 시간에 먼저 잡고 글의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그 도식도를 이용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됐고 아마 2학기 때도 이러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업의 기본적인 큰 흐름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통상 경기여고는 계속해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을 하고 일요일날 저를 만나서 토요일날 했었던 지문들 중에 어려웠던 거라든지 빠르게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는 방식의 복습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일요일에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1차 리뷰 테스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했던 거가 날아가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틀린 부분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가공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요일 클리닉도 담당 강사인 제가 직접 경기여고 아이들만 따로 별도로 불러서 관리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 피드백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1대1로 아이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왜 이런 부분들이 틀렸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똑같이 숙제가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서술이 더 급한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기본적인 표현의 암기가 급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차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S에서 제일 좀 공들여서 저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 학교별로 실전과 똑같은 형태의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점이고요. 이것의 가장 큰 강점은 이번에 경기여고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늘 보여드린 문형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새롭게 나타났던 문항이기 때문에
다음 2학기 때 들어가서는 1학기 때 봤었던 기조 플러스 중간고사 때 계속 유지가 됐던 그런 문제의 기조를 같이 병합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별도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제가 2개 세트 정도를 만들게 되고 본부에서 1개 세트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아이들의 부교재가 먼저 저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교재 진도가 끝나고 영어 뉴스가 한 3분의 1 정도 학교에서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부터 저희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클리닉, 동영 모의고사, 거기에 직전 보강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정규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클리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나만 덧대서 교과서는 저희가 리뷰 테스트로 진행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저희가 이번에 8월 19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과서 2개가 다 끝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과서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좀 아까운 시간이라서 리뷰 테스트로 계속적으로 복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클리닉에서 되풀이돼서 진행이 될 거고 동영 모의고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시험 점수 예측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3번의 모의고사를 받고 그 3번의 모의고사 정도의 점수가 동일하게 이번 기말고사 진짜 성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신경 써서 출제하고 예측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아이들한테 끌어내고 수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보강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 다 보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틀렸었던 정리가 좀 더디게 됐었던 지문들 중심으로 최다 오답 정리, 모의고사 3번 보고 매주 리뷰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추가 문제 보고 했던 거에서 제가 1대1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누가 뭘 틀렸고 누가 뭘 틀렸고 그 아이들의 공통돼서 뭘 많이 틀렸는지를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직전 보강에서도 지금 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중률이 좀 좋았기 때문에 막판에 좀 정리를 암기를 좀 더디게 했던 친구들도 그래도 이번에 맥락 어휘 문제는 그래도 정답으로 처리가 돼서 들어온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석생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내신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강생들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겨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일날 들어와서 별도로 점검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요 정규 수업 플러스 일요 클리닉 수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토요 정규 수업은 스케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녹화본으로 받아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일요 클리닉 수업은 내가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점검을 1대1로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함께 가는 요소고요. 저희가 주 2회 동일하게 일요 클리닉도 정규처럼 학습 문자 발송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담도 드린다라는 점 그것도 같이 착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 클리닉은 그때그때 조금씩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일요일 저녁 시간, 오후 시간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 내신 개강에 있어서 또 이제 저희 원내에 계속 다니고 계셨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새롭게 한번 유입을 생각해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그럼 클리닉에 가서 애들이 뭘 하냐?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단편적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2개 문항 정도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것도 앞에서 보셨었던 서답 10번 Confusing internal creative choices with external stimuli 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요 2가지 부분을 맥락에서 설명을 어떻게 누구를 설명하는 건지 지칭을 찾아 써라. 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요것도 18일 첨삭 때 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 안에서 아이들이 이 표현이 왜 나왔지 싶은 것들은 최대한 문제화 시켜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1대1로 다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잡는 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앞서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진 않았는데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저는 8개 이상의 그 선지를 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경기여고가 1학기 때는 다음 네모 박스 안에서 맞는 거, 틀린 거를 있는 개수대로 다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게 좀 아이들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문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이 하나의 지문, 이 짧은 지문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뽑아내서 하나씩 다 물어보는 상황이고요. 특히 영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보고 이 지문 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자 거의 한 문장씩을 다 한국어로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물어보고 이 부분들을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영어로 번안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물어봤을 때도 아는지를 2번 더블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부에서 만들어주시는 또 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3번 이상의 기본적으로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번 2학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한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개강일은 8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수업이나, 이게 이제 2회차부터는 뒤에 클리닉까지는 아니지만 클리닉에서 이제 봐야 되는 리뷰 테스트를 먼저 좀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암기해 오는 것들을 정해주고 그날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들어와서 보게 되는 복합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 보고 그거에 대한 풀이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들어와서 그거를 또 다시 가공해서 보게 되는 2차 리뷰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회차부터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량, 많게는 1시간 정도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클리닉은 매주 일요일이며, 이번에 또 이제 아이들에서 혹시라도 이제 변화가 또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까지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은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경기여고 개강 안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